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4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중간항소 관련해서 법원에서의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기각 결정이 나왔다라는 건 중간항소 없이, 항소심 없이 바로 기존의 스케줄대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다라는 거죠. 이게 내년 4월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요.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사실상 승소와 가까운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부분에서 지지라인을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장에 악재가 터지면서 전부 흘러내렸었죠. 그런데 이제 이와 버금가는 호재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 지지라인까지는 800원 초반대까지는 올라가주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새벽부터 오전장 잠깐 복구해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다시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나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도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삼각 수렴을 형성해 가고 있었고 여기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삼각 수렴의 크기와 기간을 고려했을 때 890원에서 900원까지는 단기적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리플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기로 접근했던 차익 실현 물량 플러스 이 거시경제 이슈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리플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건지 말씀드릴 거고요. 추가로 기대해 볼 만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중간항소가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리플 XRP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금리가 있겠죠. 이 부분이 현재 가장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이게 언제 나오느냐가 또 한 번 상승 모멘텀의 재료가 돼줄 수 있겠습니다. 리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IPO, 이 기업 공개 이슈도 남아있고 이게 아마 직접적으로 리플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크게 XRP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도 살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 간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여기서 오늘 함께 살펴볼 뉴스나 정보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들 가장 빠르게 제가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코인의 평균 단가와 비중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고 현재 여러분들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전략과 타점도 짜드리면서 도움드리고 있는 카톡방이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시적인 이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금리 이슈가 있죠.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특히나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9월에 FOMC 정례회의가 있은 이후에 이때 함께 공개됐던 게 바로 이 점도표죠. 점도표라는 건 연준의 18명 위원들이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한 해를 마감하는 최종 금리가 어디가 적절한지 본인의 생각을 이 점으로 그 위치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합산한 걸 우리가 중간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9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에 한 번 추가 인상, 25bp를 추가 인상해야지 이 중간값이 맞춰지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국제 유가도 많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이런 지수들이 이번 달에 발표될 때 생각보다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런 지표들을 참고해서 연준에서도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11월 달 회의에서 추가 인상이 나오면서 이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 시장의 투자가 그 자금이 주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미국의 장기 국채 이게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죠. 그리고 여기에 반대급부로 있는 게 위험 자산이고 여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가상화폐, 우리 코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두 가지는 반대로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코인 시장에는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당연히
미 연준에서 정하는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11월 달 회의,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지금까지 시장은 또 한 번 동결할 거란 예상이 더 크게 점쳐지고 있지만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는 건 25bp를 인상하고 나서 이 결정이 발표되고 나서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연내 추가 인상은 없으며 긴축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이런 뉘앙스 발언이 나와준다라면은 이렇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9월 달과는 정반대로 이때는 동결했지만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매파적 동결이 나왔는데 이 반대로 인상했지만 이후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이 이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소식은 미국 사상 최초로 하원 의장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의장직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셧다운 리스크가 더 커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셧다운이라는 건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미국이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이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전날 9월 30일에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해서 대통령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29일까지 하원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는데 자, 가까스로 드라마틱하게 마지막 날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이 제시한 임시 예산안이 하원과 상원 그리고 대통령 승인까지 하루 만에 통과가 되면서 이게 임시 예산안이었기 때문에 45일이란 시간을 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1월 17일 날까지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셧다운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데 자, 여기서 이 메카시 하원 의장도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해임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도 공화당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 공화당 강경파였는데 사실 내년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사람도 공화당이죠.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들은 사실상 이 셧다운을 노리고 있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현 바이든 정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셧다운이 나오고 상황이 좀 안 좋아져야지 다음 대선에서 본인의 승률, 공화당이 다시 한번 여당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화당 의원인 메카시 하원 의장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했다라는 거에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월 17일까지 정식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셧다운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거고요. 셧다운이 되면서 정부의 업무가 마비돼 버리면 당연히 주요 경제지표 발표들도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요 경제지표들을 연준에서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의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한 지금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당파 싸움이라고 하지만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당장 글로벌 경제에 그리고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긍정적인 소식들도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제목에는 미 운용사들이 곧 승인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자, 현재 상황을 업데이트해 드리자면요.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이 신청 건들은 전부 그 심사 결과가 내년으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신청했던 게 돈나무 언니의 아크인베스트였죠. 이게 연기돼서 내년 1월로 그 심사 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으로 코인 시장에 엄청난 훈풍, 그 반등을 만들어냈던 건 바로 블랙록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이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미국 뉴욕 월가에서도 가장 큰 거물급 기업이고 운영하고 있는 자산도 9조 달러가 넘는다는 이 업계에서 넘버원인 기업이죠. 그리고 추가로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현 정부, 이 민주당 정부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도 마찬가지로
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에서 임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임명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봐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록을 시작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현재까지 일단 기한은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3월까지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기한 끝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 인베스트의 심사 기한이 1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록을 가장 먼저 승인해줄 공산이 크기 때문에 블랙록도 1월에 함께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코인 시장에 기업들의 자금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ETF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코인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는 가장 큰 시장의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중간항소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정식 재판으로 내년 4월에 회부되게 됐고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수순은 IPO가 될 거라는 얘기 제가 전부터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 IPO라는 건 기업 공개죠. 그리고 이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이 대규모 투자 기업들의 투자 자금이 또 한번 유입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XRP 시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재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4월에 리플은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 월가의 대규모 투자 기업들이 전부 참석하면서 리플이 이미 이때부터 IPO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당시 함께 말씀드렸던 게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자금을 투자하려면 당연히 리플이 먼저 이 소송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게 선결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가 약시재판에서 승소와 다름없는 판결문을 받아들였고 중간 항소까지 이제 기각이 되면서 정식 재판으로 배심원 판결로 내년 4월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배심원 판결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 배심원들이 SEC 측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 투자자 입장인 사람들이 거의 100%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돼서 배심원 판결을 거치게 되면 리플의 우호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 4월에는 또 한 가지 이슈, 비트코인 반감기가 또 예정되어 있죠.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건 비트코인의 생산량이 말 그대로 반으로 줄게 되면서 그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시장 전체가 상승장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 사이클이 이제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살펴본 이 금리 이슈만 이전에 조금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정말 크게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의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면서 보유 물량을 늘려놔야지 이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그 수익률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톡방에서 제가 현재 여러분들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이 비중 조절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런 작업 미리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직접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무료로 이런 부분 도와드리면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확인하셔서 미리 저와 함께 이런 사전 작업 잘 해놓으셔서 수익률 크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